봅시다. 판 경계의 지각 변동인데 판 경계가 총 세 가지가 나와. 그 기준이 있어. 판 경계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뒤에 밑줄 거 보면 상대적인 운동으로 기준으로 삼어. 뭐 어떤 상대적인 운동이 있냐? 첫 번째는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고, 이걸 우리는 발산형이라고 표현할 거야.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다음에 서로 가까워지면 수렴형. 다음 서로 어긋나면서 스쳐 지나가는 게 있거든. 그건 보존형. 그래서 상대적인 운동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기준은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 세 가지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나타나는 원인 좀 살펴볼게. 이 해령이라고 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땅이 멀어지고 오른쪽으로 멀어지니까 발산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발산형의 특징이 멘틀 대류가 상승할 때 일어나. 요걸 좀 적어놔야 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다. 서로 멀어진다. 이걸 무슨 경계라고 그래? 발산형 경계. 요거야, 발산형 경계. 서로 멀어진다.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진다. 이때 판과 판이 멀어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해갖고 네 해까지 들어가냐? 아니고 이 벌어진 판 틈 사이로 마그마가 올라가고 메꿔줘. 그 틈을. 내가 여기가 찢어져 갖고 이렇게 해놓으면 피가 나갖고 얘도 마찬가지야. 뜯어지면은 이 사이를 마그마가 올라가갖고 메꿔준다고. 그러면서 땅이 계속 생성되는 곳이야. 옆에다 적어놔. 서로 멀어지면 마그마가 메꿔갖고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판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다. 그럼 이쪽이 이제 수렴형 경계거든. 수렴형 경계. 서로 만나는 곳. 그럼 수렴형 경계의 특징은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옆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지는 곳이지.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이게 일어나.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야. 이거는 서로 가까워짐. 가까워진다. 자, 가까워지면서 밀도가 큰 녀석의 밀도가 작은 녀석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딱 뜨거운 그 지열에 의해서 판이 녹아버리거든. 판이 소멸되는 곳이 여기야. 판이 소멸된다. 이게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발산형 경계에서 무슨 지형이 만들어지나 봐봐. 여기 보면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지? 근데 해양 지각이 약간 얇다고 그랬잖아. 얇다 보니까 마그마가 상승해서 올라올 때 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지형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땅이. 이렇게 불룩 올라가니까 이게 마치 바닷속에 있는 산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그게 그 대류, 멘틀 대류 하는 라인을 거쳐서 쫙 연결되잖아. 그래서 산맥대형을 써갖고 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해령.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게 해령이야, 해령. 또 하나 더 있어. 이게 육지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 육지에서도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육지는 땅이 두꺼워. 땅이 두껍다 보니까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서 그 땅 자체가 이렇게 별로 솟아올라오진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서로 멀어지면서 천길 낭떠러지만 쭉 연결된 거야. 땅이 푹 꺼져 있는 계곡이 보이거든. 그걸 우리는 열곡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바다에서는 해령, 육지에서는 열곡대라고 하는 구조로 관찰된다. 해령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이야, 별로. 근데 대륙 같은 경우는 두껍기 때문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그냥 찢어져 있기만 하다고. 그래서 아래가 푹 들어가 있어서 거기 열곡대라고 합니다. 이게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고, 수렴형 경계에서 뭐 만드는지 봐봐. 해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충돌할 때 한 놈이 들어가지. 한 놈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 보여, 지금 얘? 들어갈 때 빨려 들어간다고. 얘가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빨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럼 요런 계곡 보여? 움푹 들어가는 거? 나만 보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고. 이거 움푹 들어가는 곳이 해구야. 알겠지? 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움푹 들어간다. 다음. 얘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얘는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옆으로 미는. 나 아프네. 나 손가락 부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악설이 났다니까. 선생이 아파하면 되게 좋아해. 내가
내가 막 가다가 이런 거 다리 걸려갖고 자빠져갖고 이런데 대가리 칸 찍으면 되게 좋아한다.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해. 대가리를 찍었는데 여기가 찢어지면서 뼈 나온 거 뭐야? 그러면 이제 침묵하지. 그래도 무슨 미친놈이야. 그거는 성어설을 넣어서 그냥 악이야.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냐? 진짜 아프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갈 때 이게 위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땅이 구부러져서 솟아오른다고. 그게 요 스폭산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움푹 들어간 게 해구고, 얘가 이렇게 접히면서 땅이 솟아오르는 부분을 스폭산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수려면 경계는 해구랑 스폭산맥이 생성되는 곳이야. 해구랑 스폭산맥이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를 볼까? 바닷속에서 판이 충돌하면서 무거운 놈이 들어가고 가벼운 놈이 접히게 되면 스콕산맥이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 근데 스콕산맥이 바닷속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으면 이 대가리 부분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다고. 맞지? 이거는 섬처럼 보이겠네? 섬이 좀 나열됐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열도. 그리고 그 모양이 호어 모양이다 그래서 호상열도야. 부채꼴의 호 알지?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고 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열된다고. 둥그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호상열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해구 플러스 스콕산맥 조합이 맞는데 일부 물에 잠겨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일부 물에 잠겨 있으면 호상열도라고 한다고. 호상열도. 이렇게. 마지막 보존형 경계 볼까? 보존형 경계는 해령에서 밀고 여기서도 해령에서 밀고 미는데 이 멘틀 대류의 속도 차가 생겨. 멘틀 대류가 다 똑같지가 않고 여기 보존형 경계야. 멘틀 대류의 속도 차가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 서로 스친다. 스치게 되면은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거든? 이 상태로 우리가 판이 보존된다라는 표현 써. 판이 보존된다. 판이 보존된다.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 경계야. 판이 생성도 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기 때문에 판이 보존되는 경계다. 보존형 경계.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 땅이 끊어진 요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그래. 변환단층. 그 보존형 경계에서 생기는 게 변환단층이라는 구조야. 변환단층. 글씨가 잘 안 보여? 자, 확대해줄게. 변환단층이야. 변환단층. 그 멘틀 속도 차에 의해서 서로 스치게 되고, 스치면 판이 생성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 라인을 우리가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라고. 자, 여기서 잠깐만. 경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그 라인을 경계라고 하는 거지. 서로 다를 때 경계라는 표현 쓰는 거야. 맞아? 눈썹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눈썹과 피부의 경계 아니야? 서로 다를 때 경계라고 표현하잖아. 아니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눈썹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이게 경계입니다 그러면 미치는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왜 경계예요? 물어보지 않을까? 이건 이쁜 눈썹,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뭐가 차이가 있어야 경계라는 표현을 쓰지. 맞아? 지금 전부 다 판의 경계야. 판의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판이야. 예를 들면 여기 해구지 해구. 들어가는 판과 여기서 부딪히는 판은 서로 다른 판이야. 얘가 A판이면 얘가 B판이라고. 서로 다른 판이니까 여기를 경계라고 하는 거야. 해령도 마찬가지다.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판을 생성하면서 밀고 오른쪽도 생성하면서 미는데 서로 다른 판이니까 경계라는 표현 쓰는 거라고. 왼쪽에 A판이면 오른쪽에 B판이라고. 맞지? 그럼 여기서 보존형 경계 잘 봐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왼쪽을 우리가 A판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B판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해령이 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지? 색깔 바꿔볼까? 얘랑 같은 해령인 거야 지금. 다만 속도차 때문에 끊어진 거거든. 속도차에 의해서 끊어지는 원리 알려줄게. 자,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에서 생성해갖고 밀고 있는데 한쪽은 멘틀 대류가 세갖고 빨리 밀어. 한쪽은 천천히 밀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밀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밀린다고. 지금 끊어진 거 보여?
같이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고 밀리는 과정에서 얘가 빨리 밀리면 얘는 천천히 밀리고 얘는 빨리 밀리면 이렇게 되면서 끊어진다고 여기가. 이게 멘틀대로 속도 차이에서 끊어진 거란 말이야 지금. 응? 여기서 요 가운데를 잘 봐봐. 여기부터 보자.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 A. 너무 좋은데요? 왼쪽이 A, 오른쪽이 B잖아 이렇게. 그러면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이 보존형 경계를 기준으로 위는 A, 밑에는 B지.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내가 경계라고 하면 돼, 안 돼? 여기 기준으로 여기도 B고 여기도 B지. 그러니까 경계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A고 여기도 A잖아. 경계가 아니라고.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 해령과 해령 사이만 보존형 경계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왜 보여줬냐면 시험 낼 때는 진짜 해저 사진 가지고 시험 출제해. 이렇게. 이게 해령이거든? 쫙 여기 대서양에 있는 해령이거든? 그럼 땅이 지금 솟아 올라와 있는 거야. 올라와 있을 때 이게 다 가르고 끊어진 거 보여? 멘틀대로 속도 시스템이 끊어져 있는 거라고. 끊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 어디냐? 해령과 해령 사이만 보존형 경계라고. 여기만. 여기가 서로 다른 판의 경계란 말이야. 지금 여기 끊어져 있는 거 여기 끊어져 있는 거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해령과 해령 사이만 판의 경계로 취급하는 거라고. 이해 가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 해령과 해령 요 사이만 판의 경계로 취급하는 거라고. 보존형 경계. 알겠지? 이거 전부 다 보존형 경계 아니야. 알겠지? 해령과 해령 사이만 보존형 경계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보존형 경계는 여기만이라고. 여기만 여기 알겠죠? 왜? 변환 단층이에요. 변환 단층이에요. 왜? 넌 모르고 있는데? 난층? 그래. 변환 단층. 내가 그때 무슨 글씨를 썼더니 애들이 이상하게 해석한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연락 없겠네. 내가 디귿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걸 리을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 단층 대신 란층으로 보는데 변환 란층.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요. 다리미 이렇게 치면 라리미 이지랄. 아니야. 디귿을 좀 희한하게 써. 이렇게 써야겠다. 다리미. 다음. 이제 여기 아까 구조 얘기했잖아. 발산형에는 해령과 열국대가 있고 보존형은 변환단층이 있고 수렴형은 해구랑 스포산맥이 만들어진다 또는 호산밀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쭉 적을 거야. 예. 어떤 예가 있냐? 이거 세계지도 근처에다 그리자. 여기다 그리자. 요 세계지도랑 연결해갖고 지금 좁은데? 자, 좁아. 여기다가 내가 그릴게요. 확대해서 바로바로 위에 가면서. 첫 번째 발산형 경계부터 적는다. 발산형. 너네 안 적어도 돼. 지금 이거 설명 쭉 한 다음에 그냥 맞네 하면서 넘어갈 거고 내가 나눠주는 저 암기 노트에 다 적혀 있어. 그러면 여기 내가 다 적어놨거든. 여기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해가지고 각각 얘 다 적어놨으니까 지금 그냥 눈으로 편하게 봐. 응? 발산형 경계가 육지에 있을 수가 있고 바다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육지에 있으면 이름 기억해봐. 뭐라고 한다고? 열곡대. 바다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해령. 이 해령도 이 바다에 있는 산맥이잖아. 이렇게 쭉 연결된 산맥인데 이 산맥에서도 여기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뜨겁게 나와. 마치 열곡대처럼 땅이 이렇게 푹 커져갖고 여기가 시뻘겋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빨갛게 나온다고. 여기 지역은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열곡이라고 해요. 바다에는 해령이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해령 끄트머리 부분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표현한다고. 어디 보여줄 거 없냐? 여기. 여기를 열곡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해령이고. 알겠지? 열곡. 근데 육지 쪽에서는 이게 그냥 땅이랑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열곡대라고 표현하는 거고. 용어 알겠어? 열곡, 열곡대, 해령 세 개 차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거야.
여기 해령, 열곡, 열곡대의 차이. 해령은 바다에 있는 거, 열곡대는 육지에 있는 거. 그럼 열곡은 해령 끄트머리, 대가리 부분을 열곡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둘 다 뜨겁단 말이야. 멘틀리로 상상하는 곳이라서. 됐고. 치매냐? 어디다 적었냐? 야, 씨발 나 치매야? 어디다 적었지? 기억이 안 나지 왜? 어디다 적고 있었지? 여기 잠깐만 진짜 어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어디다 적어놨는데. 야, 너 진짜 지금 심각해. 야, 좀 알려줘봐. 씨발 몇 쪽이나 적어놨지 나? 나 진짜 심각해 지금. 왜 웃지만 말고 알려줘 이 새끼야. 몇 쪽이요? 어디? 아 여기. 편집해야겠다 여기. 잘라야 돼. 이거 잘라야 돼. 저 땀 나는데 씨발 이렇게. 순간 진짜 뭐에 홀린 줄 알았어. 왜 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게 없지? 이 새끼는 알면서도 지금 경신 못 찾는다 이러. 자, 육지는 열곡대, 바다는 해력인데 이게 각각의 얘가 열곡대는 아이슬란드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아이슬란드는 아니야. 아이슬란드는 무슨 얼음. 아이슬란드 열곡대. 그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이 두 개가 실은 세트거든. 중앙해령. 이게 왜 내가 세트라고 부르냐면 이 그림에서 이게 대서양인 거 알지? 이게 태평양, 이게 인도양. 이 대서양에서 중간 라인이 해령이란 말이야 지금. 멘틀리로 상승해서 서로 이렇게 판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령을 기준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무슨 섬이 하나 있지? 이게 아이슬란드거든. 그럼 여기서는 해령이 발생하지만 여기는 열곡대라고 표현하는 거야. 원래는 똑같아. 멘틀리로 상승하면서 땅을 찢어버리는 곳이라고. 근데 바다 쪽이면 해령, 육지 쪽이면 열곡대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그 둘을 내가 세트로 묶은 거야. 아이슬란드랑 대서양 중앙해령. 그럼 밑에 보시면 하나 더 해볼게. 대서양 중앙해령 말고 태평양에는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그래. 동태평양 해령. 이거랑 내가 또 세트를 하나 묶어줄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거 두 개를 내가 또 세트로 묶어볼게. 어떻게 된 거냐면 태평양 중에서 이 동쪽에 치우쳐 있는 요 해령이 동태평양 해령이야. 지금 보면 여기서 해구 만나면서 들어가서 판이 소멸되고 여기서 해구 만나면서 판이 소멸되거든. 그럼 1번 길이랑 2번 길이 비교하면 1번이 훨씬 길지. 그 나이가 많아. 응? 여기는 되게 젊은 시절에 파묻혀서 죽지만 얘는 오랫동안 가서 파묻혀서 죽는다고. 오래된 땅일수록 퇴적이 심하게 되거든. 퇴적층이 되게 두껍다. 그래서 여기서 죽기 직전과 여기서 죽기 직전을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퇴적층이 두꺼워. 나이도 많고. 알겠죠? 동태평양 해령이고 태평양 동쪽에 치우쳐 있다. 아프리카도 동쪽에 치우쳐 있는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여기서 멘틀 들고 상승하면서 땅이 찢어진다. 네? 이 땅이 이렇게 딱 찢어지면 이렇게 틈이 생겨. 이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가 바닷물에 의해서 분리돼 버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것처럼? 섬. 하나의 섬이 된다고. 나중에 섬이 될 친구들이야. 그리고 이게 이미 한 번 있었어. 그게 이 섬이지? 마다가스카르. 들어봤니? 그 섬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이 열곡대를 기반으로 한번 물이 들어와갖고 떨어져 나간 거. 또 여기도 열곡대 생기고 물이 들어오면 떨어져 나갈 거야. 그게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럼 얘도 동쪽이고 얘도 동쪽. 알겠지? 됐다. 그 다음에 발산형 말고 이제 보존형 해볼게. 보존형도 육지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게 있고 바다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있거든. 둘 다 구조는 변환단층이라고 부르면 돼. 얘도 변환단층이라고 하면 되고 얘도 변환단층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 얘가 달라. 육지에서 나타나는 변환단층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있거든.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예는 그냥 해령단층 하면 돼. 내가 아까 그 구글로 사진 보여준 거 있지? 해령이 뚝뚝 끊어져 있는 거 전부 다 그렇게 생겼어. 동태평양도 그렇게, 동태평양 해령도 그렇게 끊어져 있고 인도양 해령도 그렇게 끊어져 있고 대서양 중앙 해령도 그렇게 끊어져 있어서 묶어서 그냥 해령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어디냐면 이걸로 봐야 돼. 그거 여기 북아메리카 보면은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지. 여기서 땅이 스치는데 이때 끊어진 땅이 육지에 있어. 육지에서 끊어져 있다고 땅. 거기를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은 다 해령 단층이 있고 여기도 해령 단층이 다 있고 여기는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 육지가 끊어진 거. 그렇게 정리하면은 발산형과 보존형이 이제 끝이 난 거야. 발산형과 보존형은 끝. 육지 바다 이렇게 해서 끝. 그럼 수렴형을 봐야 되는데 수렴형이 그지같이 양이 많고 어려워. 수렴형이 엄청 양이 많다. 유형을 세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대륙이 만나는 거. 두 번째는 대륙이랑 해양 만나는 거, 대륙 플러스 해양 만나는 거. 마지막이 해양 플러스 해양 만나는 경우로 나눈 거야. 이거 필기할 때마다 왜 자꾸 화학 생각이 나지? 화학도 화학 결합 이렇게 나누지 않냐? 금속 금속, 금속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난 이런 느낌이 나는데 대륙 해양 해양. 대륙이 충돌하게 되면은 밀도차가 없어. 해양판끼리는 밀도차가 있을 수 있어. 왜? 물의 수심이 깊은 곳은 물에 의해서 압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무거워. 수심이 얕은 곳은 압축이 덜 돼갖고 가볍고. 그러니까 수심에 의해서 해양판은 밀도차가 있을 수 있고 대륙이랑 해양은 성분 자체 때문에 밀도차가 있지. 해양판이 현무암이니까 무겁잖아. 대륙은 압축할 거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밀도차가 없다고. 그럼 둘이 만나면 내려가는 놈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 밀려가고 그냥 올라가기만 해. 그럼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는데 이때 만드는 게 습곡산맥을 만드는 거야. 습곡산맥을 만든다. 이렇게 해양이 만나면 땅이 들어가는 녀석은 해구가 생성되고 해구가 생성되고 들어가면 이게 접히는데 이게 물속에서 접히는 거잖아. 그 대가리만 나와 있다고 그랬지? 열도, 섬이 만들어진다고. 오상열도. 대륙이랑 해양이 만나면 해구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이게 애매해. 해구랑 습곡산맥 나오는 경우가 나오고 해구랑 호삼열도 나오는 조합도 나와. 총 4개야 이렇게. 여기는 습곡산맥, 여기는 호삼열도인데 이 대륙 해양 만나면 습곡산맥 나올 때도 있고 호삼열도 나올 때도 있어. 둘 다 나와. 총 4가지 예를 적어줄 거야 내가. 총 4가지 예를 적어줄 건데 여기서 적기 전에 교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 그냥 수렴형으로 통일하면 되는데 이걸 나눠갖고 얘네들은 그 누가 들어가질 않지. 얘 밑에 있는 건 누가 들어가지 한 놈이. 무거운 놈이 들어가고 얘도 무거운 놈이 들어가잖아. 얘네들은 들어가는 놈이 없이 서로 올라가기만 하자. 이때 이 위에를 충돌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밑에를 섭입형이라는 표현을 써. 섭입형. 누가 한 놈이 들어간다. 섭입이라는 놈이 한 놈이 들어갈 때 쓰는 표현이야. 섭입형. 얘네 둘은 해구가 있잖아. 한 놈이 들어간다. 얘는 해구가 없이 서로 충돌해서 올라가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책이 그래. 우리 책이 이렇게 써있어. 자, 예를 적어볼게요. 잘 봐. 여기 얘에 해당하는 다 파란색으로 바꿔야지. 자, 예를 적어보자. 첫 번째 대륙 만나서 습곡산맥 뜨는 거. 유라시아판이랑 아프리카 만나거나 인도가 만나면 이때 만들어지는 그 유명한 산맥이 있지? 하이디가 사는 그곳.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게 이제 얘네의 예야. 다음 해양 만나고 이거 만드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판. 내가 아까 적어줬었다.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이 만날 수가 있어. 태평양판.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이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를 만들어. 무슨 해구?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를 만들고 그 위쪽에 마리아나 열도도 있어. 마리아나 열도. 요게 이제 대표적인 해양 만나는 경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예를 좋아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알류산 열도, 알류산 해구 적어놨더라.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어디 갔어? 이게 태평양판, 이게 나스카, 아니 그 필리핀판이 돼갖고 이 지역이 마리아나 해구야.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열도 만드는 곳. 여기 막 섬이 둥둥 떠 있다고. 알류산이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땅이 들어가는 거. 그래갖고 여기가 알류산 해구가 있고 여기에 알류산 열도 해가지고 섬이 쭉 있거든. 여기를 교재에는 적어놨다고. 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더 유명하잖아. 얘들 잘 알잖아. 마리아나 모르는 애가 어디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알류산이라고 해갖고 잘 모르는데 교재에는 그걸로 예를 들어놨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선생해. 네가 책 쓰면 돼. 알류산. 그럼 이제 요 조합 해볼게. 해구랑 석고삼면 나오는 조합, 해구랑 화산열도 나오는 조합. 좀 더 쉬운 게 이겁니까? 이거부터 할까? 어떤 조합이냐면 유라시아판이랑 태평양판이 만나. 그랬더니 일본 해구랑 일본 열도를 만든대. 이게 대표적인 해구 화산열도 조합이야. 이렇게 그림으로 찾아볼까? 여기가 이 유라시아판, 이게 태평양판.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딱 그 자리가 일본 자리거든. 여기가 일본 자리. 근데 여기 일본 해구가 있고 그 뒤쪽으로 땅이 접힌 일본 열도가 있는 거야. 근데 일본 쪽이 대륙인데 가장자리에 있어서 물이 좀 찬 것뿐이거든. 알겠어? 결국 얘의 근원은 대륙이라고. 대륙판. 물속에 좀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산열도 취급한다. 석고삼면 취급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마지막 대륙 해양 만나갖고 석고삼면 만드는 거. 이게 나스카판이랑 남아메리카판이랑 남아메리카, 그다음 해양으로 나스카. 얘네가 만나서 페루 칠레 해구 만들면서 스폭산맥으로는 안데스 산맥 만드는 거. 지리적으로 어딘지 모르죠? 찾아줄게. 여기야 나스카판, 이게 남아메리카판. 이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얘가 쑥 들어갈 때 여기 페루 칠레 해구가 만들어지고 여기 산맥이 생긴다고. 뭐 안데스 산맥.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 끝. 마지막으로 화산과 지진만 정리하면 되는데, 화산 터지는 거를 보면 화산은 두 군데 빼고 다 터져. 두 군데 안 터지는 것만 체크할게. 변환단층 안 터져. 변환단층 안 터지고 습곡산맥에서 안 터져. 나머지는 다 터져.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 안 터지는 거. 변환단층 같은 경우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 마그마가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지. 여기는 판가판이 스치기 때문에 스치는 과정에서 이게 걸려갖고 끼기끼 하다가 땡 하면 이제 흔들리는 거. 지진은 터지는데 화산은 안 터져. 그 다음에 여기 습곡산맥도 마찬가지야. 올라가잖아 둘 다. 밑으로 내려가야 지열에 의해서 녹아갖고 마그마가 생성되고 하는데 그게 없어. 다 둘이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화산이 안 터져요. 그래서 화산 안 터지는 거 3개, 나머지는 다 터진다. 그래서 안 터지는 거 3개만 따로 묶어서 기억하시고. 다음 지진 해볼게. 지진의 경우 천발 지진은 다 터져. 천발. 얕은 지진은 모든 경계에서 다 터져. 천발 지진은 전부 다 터져요. 이렇게 전부 다 터져. 신발 지진이 터질 수 있는 거는 해구가 있는 여기만 신발 지진이 터질 수 있어. 해구가 있는 곳. 왜냐하면 여기 그림 보면 그 변동대라는 그림이 있어. 어디냐? 여기 해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땅속 깊은 곳에서 걸려갖고 끼끼끼 하다가 땡 하고 흔들리면 여기서는 첫 신발인 거야. 그럼 중간 라인에서 걸렸다가 지진 나면 중발. 얕은 데서는 천발. 그 천발, 중발, 신발 다 나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섭입대가 있는 해구만 가능하다. 해구 있을 때만 신발 가능. 여기
해구가 있을 때만 신발 지진 가능. 여기다 해구도 체크해. 해구 있는 데만 신발 지진 터진다. 그럼 중발 지진은 언제 터지냐면 중발만 터지는 애가 얘야. 습곡산맥 있을 때. 습곡산맥 있으면은 중발까지만 터질 수 있어. 신발은 안 터져. 그럼 정리해볼게. 여기 봐봐. 얘네 셋은 천발, 중발, 신발 다 터져. 얘는 천발이랑 중발까지만 터져. 중발 지진.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천발. 이렇게. 그래서 화산과 지진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내용 싹 다 정리하고. 이게 다고. 이제 교재 보면서 나한테 들은 내용이 맞네 하면서 넘어가는 시간을 또 가져봅시다. 첫 번째 해령. 발산 열국대부터 나와서 해령 아니면 열국대라고 그랬지? 거기서 해양판에서 해령 체크. 여기 해양판에서 해령. 다음에 대륙판에서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특히 해령의 꼭대기 부분 뭐라고 한다고? 열곡. 여기서 적은 해령 플러스 열곡. 해령 플러스 열곡. 그 끝부분만 열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음 밑에 얘를 체크하세요. 대서양 중앙이랑 동태평양이랑 설명 다 한 거고. 열곡대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적었고 아까 하나 더 있었지? 아이슬란드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도 적어놔라. 이것만 알면 돼. 육지 쪽이냐 바다 쪽이냐 해서 해령과 열곡대가 생성된다. 다음 수련용 말고 보존용 바로 가자. 보존용은 서로 스치는 경계지. 그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이퀄 보존된다. 그래서 이름이 보존용 경계야. 보존된다.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되는 보존된다. 변한다는 층 발달한다는 얘기 아까 했고, 천발 지진 자주 발생. 천발 지진은 발생하는데 화산 활동은 내가 없다는 얘기 아까 했던 것 같아. 그지? 화산 활동은 없는 그 두 개 얘기해줬다가 첫 번째가 변한다는 층에서 화산 활동이 없고요. 또 없는 곳이 그 습곡산맥 만들 때. 밑에 보면 산하늘에서 떨어지는 나지. 이 육지가 끊어진 거고 바다가 끊어지는 거 뭐 있어? 각 해령단층. 해령단층 좀. 해령단층.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이 길게 찢어져 있단 말이야. 길게 찢어져 있어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도 요 가운데만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보존용 경계고 여기는 변환단층이라고 표현 안 써. 나중에 배울 거야. 주향이동단층이라는 표현. 됐고 앞으로 와서 이제 수렴형만 보면 돼. 수렴형. 서비평, 충도형 기억나? 서비평은 누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대륙해양이 만나면 해양이 들어가. 해양에서는 수심이 깊은 놈이 들어가. 수심이 깊은 놈이. 이걸 서비평이라고 하고, 서비평에서는 반드시 해구가 나타난다. 근데 충도령에서는 그냥 습곡산맥만 있는 거지. 그리고 해구가 있는 곳에서는 뒤에 체크해보면 신발 지진이 터져요. 습곡산맥이 있는 곳에서는 중발에서 끝나. 신발은 안 터져. 자, 밑에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얘들이 나와서 해양 만나면은 들어가면서 여기 접힌 곳이 있는데 물에 잠겨 있으니까 대가리만 나오고 그게 섬, 열도. 그치? 얘를 봐봐. 안류산 해구, 안류산 열도 나왔는데 내가 더 좋아하는 건 뭐라고? 마리아나 해구 쪽 적어주세요. 마리아나 해구. 이게 이거에 대한 예고. 다음 대륙 만나는 거 우리 알 수 있지? 대륙은 알프스 히말라야.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다음 여기가 두 개 있었어. 이거 닮은 거 하나 있었고 이거 닮은 거 하나 있었지. 즉 호상열도 하나 만드는 거 있고 여기 습곡산맥 만드는 조합이 있었어. 습곡산맥이 안데스. 다음에 호상열도 만드는 게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이거 시리즈 말고 하나 더. 일본 해구, 일본 열도까지 적어놓으면 끝이야.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요렇게. 그러면 정리 다 했어요. 뒤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쭉쭉쭉쭉 해가지고 우리 151페이지까지 좀 풀어봐.